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했던 게 사실이었는데 참 다양하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요. 특히 저는요 오늘 컬러 테라피 저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고요. 피곤하시고요. 네. 전 정신의 이상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저희 같이 해서 좀 오일 마사지도 받아보고 스파까지 한번? 네. 방법이 많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뭐니 해도 그래도 저는 이 스트레스를 없애는데 맛있는 음식 먹는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고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또 네. 두 가지 또 맛있는 음식 준비했습니다. 셰프의 집밥과 대박의 비밀 쭉 보시죠. 우리에게 맛있는 집밥을 소개해줄 셰프를 찾아서 오늘은 특별히 담당 작가가 출동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어머, 저분이 오늘의 셰프신가 봐요. 어떻게 가요? 이렇게 내려가셔서요.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벌써부터 비둘기에 놀라고. 오늘 뭐 무서워. 처음 이제 이거 뭐 셰프 만날 수 있게 한 거야?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진짜 힘들다. 오늘의 셰프님 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가파른 계단까지 오르게 한 건지. 또 작가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지쳤어. 네, 반갑습니다. 이유가 있었군요. 담당 작가 직접 나오니까. 톱스타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으며 인기몰이 중인 차세대 스타 셰프 훈남 셰프. 임희원 셰프의 집밥을 대공개합니다. 지금 여기 약간 되게 시원하게 보이는 제가 다 페인트 칠을 해서 만든 용산구에 위치해 있는 자그마한 옥탑방입니다. 임희원 셰프가 직접 심어놓은 아기자기한 화단을 보니 집 안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집 한번 구경시켜 주실 수 있어요?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화장을 하고 이렇게. 자, 여기가 저희 집 대문입니다. 안 그러시던 분이. 과연 옥탑방에 사는 셰프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뭔가 낭만적인데요. 아니 어, 담당 작가 남자 혼자 사는 집 맞아요? 사실 네. 가득해요 방송을. 설렜죠. 여기가 저희 집이고 책장. 교회 의자를 가지고 그 리사이클링해서 만든 이제 책장이에요. 교회 의자 보면 이렇게 나무 거예요? 튀잖아요. 그렇게 버려진 게 있어서 직접 잘라서 해서 이제 책장을 만들었죠. 이렇게 보면 여기 흔적이 있을 거예요. 나무 흔적. 직접 나무를 덧대어 좁은 방에 침실을 꾸민 임희원 셰프. 솜씨가 대단하네요. 요 특별한 전등도 재활용해서 직접 만든 거랍니다. 손재주가 많죠? 셰프들이. 그럼 셰프님의 주무대인 주방은 어떨까요? 그래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아니, 어디 괜찮겠어요? 뭐 어디예요? 어머, 냉장고에서 연기가 펄펄. 이거 무슨 일이에요? 아니, 냉장고 수리 중인가 봐요. 중요한 냉장고가. 아유, 민망하다. 이거 뭐 멋있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 나오고 그러니까. 드라이아이스. 셰프님 체면 말이 아니네요. 냉장고로 무너진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임 셰프님이 야심찬 집밥 요리를 직접 선보여 주신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그런 외식 느낌을 낼 수 있는 가정 요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밥 요리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요리는 유자 오리엔탈 드레싱을 곁들인 비프 샐러드예요. 봄 내음 가득한 채소들과 상큼한 유자 드레싱의 만남. 입안에 봄을 느끼게 해줄 샐러드를 맛보기 위해선 소고기 등심, 양파, 양상추, 방울토마토, 그리고 오렌지와 소금, 후추를 준비합니다. 자, 오늘 샐러드다 보니까 이제 채소를 얼음물에 살짝 담가 놓을 거예요. 숨이 죽은 채소들은 샐러드를 만들기 전 찬물에 담가두면 싱싱하게 되돌아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얼음물을 해야지 아삭아삭하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걸로 부족하니까. 자, 오늘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고기다 보니까 민트 잎도 좀 따보고요. 그리고, 자, 좀 따주고. 옥상에 자리한 요 미니 텃밭은 싱싱한 식재료가 필요할 때마다 요긴하게 사용되는 셰프님의 보물창고입니다. 야, 직접 이거 재배하시네요. 진짜 그냥 따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따서 먹어도 돼요. 농약 하나 안 준 거라서 이렇게 이게 스페아민트인데 되게 청량감이 있어요, 이렇게. 향이 진짜 좋아요. 맛은 어때요? 뭐야? 껌맛이네요. 스페아민트. 스페아민트. 그죠. 네, 그거에 들어가는 향이에요. 두 분 기류가 이상한데요. 자, 잠깐만요. 저만 느낀 거 아니죠? 갑자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가야죠. 왜 이렇게 네, 따라다녀요?
그래도 아무리 거예요. 하더라도 흙이 이렇게 묻어 있으니까. 채소는 흐르는 물에 살짝만 씻어주면 오케이. 자, 됐습니다. 이제 받아주시면 안 돼요? 네. 이거 받아주세요. 미니 텃밭에서 바로 딴 싱싱한 채소까지 깨끗하게 씻었으니 얼추 샐러드에 들어갈 채소 준비는 끝난 것 같죠? 자, 이번엔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놓은 고기를 구울 차례입니다. 자, 고기를 이제 소리 들리시죠? 겉을 약간 오르르게 익혀줄 거예요. 그게 육즙도 덜 빠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풍미, 고기의 풍미를 더 살릴 수가 있어요. 겉에 곱다음 소주. 요! 남아있던 소주로 파이어! 화려한 포지션이 펼치는 셰프님! 소주로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또 와인으로 하는데 저는 그냥 집에 소주가 있어갖고 소주를 이렇게 하면서 잡냄새 날려주고.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고기. 그런데 겉만 봐서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아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겉만 보고는 솔직히 얼마나 익었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제가 간단한 한번 팁을 알려드릴게요. 고기 이렇게 눌렀을 때 이거 눌렀을 때 느낌이 비슷하다는 거죠. 턱이요? 여기 이마를 누르시게 되면 웰던이라고 해서 완전히 익은 상태예요. 네, 그리고 웰던. 이 코에 눌렀을 때 느낌이 이제 미디움 정도 되는 거고요. 턱을 눌렀을 때 느낌은 레어. 이거 신선한 방법인데요? 이마는 웰던, 코는 미디움, 그리고 말랑말랑한 턱을 누른 느낌은 레어. 스테이크 굽기 참 쉽죠. 노릇하게 익으면 불을 끈 채로 1분간 프라이팬을 덮어두는데요. 요게 또 비법이랍니다. 그 부분이 나가고 남은 육즙들이 골고루 다시 퍼지게 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멈춰놓고 예열로 익혀주는 거예요. 알맞게 익은 고기를 잘라보니 어머,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잘 익었네요.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미디움 정도 아니에요? 물기를 빼놓은 채소들은 예쁘게 그릇에 수북하게 담고 상큼한 맛을 더할 오렌지와 방울토마토도 잊지 마세요. 얇게 잘라놓은 고기는 담아둔 채소 위에 가지런히 놓아줍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이제 거의 준비가 끝난 거예요, 밑 준비가. 이제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유자 오리엔탈 드레싱. 오리엔탈은 이제 동양풍 드레싱을 말할 때 써, 그 간장이 베이스가 되는 걸 말할 때 쓰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유자청이 있어요. 집에서는 유자차, 이런 거 껍데기 있는 거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 씹는 맛도 좋으니까, 유자가. 먼저, 유자청을 6큰술 넣고 간장은 1큰술 반, 여기에 식초 2큰술, 달달한 맛을 내기 위해 꿀 3큰술, 그리고 올리브유 9큰술을 넣는데요. 이렇게 하면 드레싱이 되는 혹시 올리브유가 없다면 포도씨유로 대체해도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레몬즙 반 개까지 짜서 넣어주면 상큼한 유자 오리엔탈 드레싱 완성!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치즈까지 솔솔 뿌려내면 그 맛이 더 좋아지는데요. 이런 게 없으실 것 같은 경우는 그 피자 시키시면 파마산 가루 이렇게 맞아요. 주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뿌려서도 상관없어요. 본격적인 식사 전 입맛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유자 오리엔탈 드레싱 비프 샐러드 완성! 맛있겠다. 분위기 주네요. 뭐야? 그럼 눈으로만 볼 수 없겠죠? 먹여주는 담당 거예요? 작가 대표로 시식에 나섰는데 맛이 어떤가요? 고기를 막 씹으니까요. 유자 향이 확 돌면서 없던 입맛도 이쯤 막 되면 살아나는 우리 거예요. PD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요리가 기대되는데요. 가족들을 위한 임희원 셰프의 두 번째 요리는 뭘까요? 네, 이제 두 번째 요리를 선보일 건데요.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찹스테이크입니다. 온 가족 입맛에 딱 맞춘 찹스테이크 두 번째 요리입니다. 보통 스테이크는 고기 따로, 가니시 따로, 소스 따로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같이 찹을 쳐서 프라이팬에 볶아서 먹는 요리예요. 등심, 양파, 파프리카, 양송이 버섯 등 채소와 블랙빈 소스, 바베큐 소스를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툭. 먼저 버섯과 파프리카는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툭툭 썰어주고요. 이 요리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간단하게 칼질 조금씩 하고 엄마랑 같이 해서 만들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금방 될 것 같아요. 시종 일관 웃고 있네요. 칼질 좀 하세요. 일반인의 그러면 한번 칼솜씨 한번 비교 한번 진짜 못해. 보여줘봐요. 배워요, 그러면. 담당 작가 불안한 모양새로 진짜 양파를 못하는구나. 썰기 시작하는데 진짜 못하는구나. 아, 세요 시간 다 가겠네. 그냥 그만하세요.
다 할 것 같아. 이거 언제 이거 요리가 끝나면 밤 될 수도 있어요. 빨리 드세요, 이제. 자, 먹기 좋은 크기로. 고기도 채소와 마찬가지로 한입 크기로 깍둑 썰기를 해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방 익어요, 얘는. 요즘 파스타 많이 드시잖아요. 네. 어린아이들도 파스타 드시는데 찹스테이크 아니라 파스타를 좀 넣어볼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파스타는 세 가지 색깔이 있는 펜네라는 파스타예요. 펜네. 아, 이것도 파스타라고 그래요? 네, 쇼 파스타예요. 스파게티랑 파스타랑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 그러게. 뭐, 그쵸? 그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파스타는 큰 명칭이에요. 국수라고 하면 큰 국수도 있고 뭐 무슨 국수도 있고 중면, 소면, 뭐 냉면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면 파스타도 셰프 이런 참 모양이 잘 되게 다양해요. 가르치시네요. 100가지 이상이 넘어요.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파스타보다 알지 못하는 파스타가 더 많다는 사실. 종류가 100가지도 넘는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스파게티는 파스타 면의 한 종류랍니다. 모양도 이름도 다양한 파스타의 세계. 오늘 사용할 파스타는 펜네입니다. 그리고 왜 이걸 선택을 했냐면 이 안에 막 구멍이 있잖아요. 빨대처럼. 네. 네. 여기 안에 소스가 싹 들어갈 거예요. 소스 들어가면 먹었을 때 소스가 쭉 나올 거예요. 우선 파스타를 익힐 차례. 파스타는 보통 끓는 물에 9분 정도를 삶아야 제대로 익는다고 하네요. 펜네가 익는 사이 준비 다 됐죠? 자, 준비됐으면 팬을 이제 달굴 거예요. 달궈진 팬 위에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한 고기를 먼저 볶아주는데요. 고기 표면이 익기 시작하면 잘라서 준비해둔 채소들을 모두 팬에 넣어 고기와 함께 볶아줍니다. 네,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제가 바베큐 소스랑 그다음에 블랙빈 소스 이거 두 가지를 이제 배합을 해서 찹스테이크 소스를 만들 거예요. 바베큐 소스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블랙빈 소스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요? 처음이죠? 네. 드셔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완전 처음 들어봤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어떤 맛인지? 블랙빈 소스는 생소한 이름이죠?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 어떤 것 같아요? 콩자반 네. 진짜 진하게 끓여놓고서 떠먹는 그 국물 맛. 그렇죠. 근데 그거 좀더 구수하겠네요. 짜고 더 달 거예요. 약간 더 진하니까. 저는 생각해봤는데 콩짜반을 하고 그 국물 남잖아요. 그거랑 섞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호흡이 잘 맞으시네요. 바베큐 소스 2와 찹찹이네요. 블랙빈 소스 1로 해서 비율은 배합을 1대2. 만들어요. 근데 이게 이 소스가 되게 좋은 이유는 어디다 사용해도 돼요. 이 지금 제가 하는 어떤 음식이든지 활용 가능한 임요원 셰프의 만능 소스. 익혀뒀던 고기와 채소에 넣어 다시 한번 조리합니다. 다 익은 펜네 파스타를 넣고 다시 볶아주면 완성! 바람을 좀 약간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맛있어 보이죠? 만능 소스와 어우러진 찹스테이크! 저 만드는데 한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맛있게 잘 익은 찹스테이크는 뜨끈한 철판 그릇에 담아내는데요. 진짜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치즈 가루까지 솔솔 뿌려주면 네.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는 찹스테이크가 완성됩니다. 맥주 안주. 맛있겠죠? 맥주 안주 최고죠. 가족들을 위한 임요원 셰프의 세 번째 요리가 궁금해집니다. 가족이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먹는데 두 가지 음식으로는 솔직히 배를 채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세 번째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자, 서양식 오징어 순대입니다. 오징어 순대요? 쉽게 만들어 먹지 못했던 오징어 순대를 임요원 셰프만의 방법으로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오징어를 살짝만 끓는 물에. 요게 또 셰프의 팁이란 말씀. 오징어는 생물 대신 살짝 익혀야 속 재료를 쉽게 넣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얘는 이제 요리하고 남은 자투리 채소들과 오징어 다리까지 속 재료를 잘게 잘라준 다음 재료들을 모두 한데 넣어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볶아주다가 여기다가 익기 시작하면 밥까지 넣어서 볶음밥을 만들어줍니다. 아, 느끼하다. 이 볶음밥의 느끼함을 잡아줄 비장의 카드. 바로 페페론치노라는 고추랍니다. 보통 요리에 칼칼한 맛을 더할 때 사용한다는 이 고추. 이거 얼마 매운지 한번 드셔보세요. 되게 과연? 매워. 처음엔 안 매워. 되게 담당 작가 매운맛 제대로 봤네요. 청양고추의 15배 이상의 매운맛이라니 진짜 맵겠다. 얼굴이 일그러져. 만들어두었던 볶음밥에 찹스테이크 소스를 넣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이대로만 먹어도 맛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치즈가루를 뿌려서 뜨거운 밥에 잘 섞어주는데요. 아우, 사르르 그렇게 녹죠. 하면 볶음밥이 끈끈하게 잘 뭉쳐져서 오징어 안에 채우기가 쉽다고 하네요. 게다가 고소한 맛까지 더해주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어요. 진짜 맛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팬 위에서 노릇하게 한 번 더 구워 먹기 좋게 썰어내면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서양식 오징어 순대 완성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정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5월 되세요. 집에 있는 재료로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임희원 셰프표 가정요리 맛있는 셰프의 집밥이었습니다.